부모님의 풍년살 상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할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아차, 아침 뉴스를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보시우, 나요. 뭐하냐? 애들은 유치원 갔고? 엄마는 그냥 평소와 같은 안부전화처럼 말씀하셨지만 음성은 울분에 떨고 계셨지요. 엄마, 뉴스 봤구나, 그치? 너도 본겨? 네가 봤다니께 허는 말인디. 야, 해도 너무 허지 않냐? 이젠 하다 별짓을 다 허고 말여. 엄마, 흥분하지 마.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쌀개방 하는 소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젠 우리 두 노인네는 뭐 혀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죽으라는 소린지 쯧쯧. 마트니 백화점이니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쌀을 파는 바람에 우리 같은 쬐그만 쌀가게는 되지도 않는디. 이제는 수입쌀 가정 판다고 허니 도대체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난 당최 모르겠다야. 그랬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그동안 수입쌀은 과자류나 다른 걸 만들 때 쓰고 밥살용으로는 판매하지 않았는데 9월부터 수입쌀을 밥살용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읍내서 작은 쌀가게를 하시는 부모님은 걱정 반, 울분 반으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시골 작은 읍내에서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풍년쌀 상회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신 지 25년이나 되셨지요. 어릴 적 풍년쌀 상회는 우리 89의 생계이자 가장 큰 보물이었고 작지만 읍내에서 알아주는 쌀가게였답니다. 동생과 함께 가게 한쪽에 앉아 쌀 사러 오는 사람 수를 세면서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치곤 했지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10kg, 20kg씩 쌀을 사가는 사람은 드물었고 나무로 만든 네모난 돛박으로 쌀을 사갔답니다. 물론 저울도 있었지만 저울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돛박이 가격의 기준이 되었죠. 아버지가 직접 만든 커다란 나무 대야에 쌀 두어 가마니를 풀어놓고 돛박쌀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쌀을 담고 또 담아 쌀이 흘러내리도록 소복이 얹어서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지에 담아주면 모두들 행복한 얼굴로 쌀봉지를 가슴에 안고 돌아갔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치를 커다란 종이봉지에 사들고 갔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한 돛박씩 이틀에 한 번씩도 사러 오고 간혹 가격이 저렴한 보리와 섞어서 사가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돛박이 넘치도록 쌀을 담고 또 담으시고 덤으로 쌀 한 웅큼을 집어서 더 넣어주셨답니다. 그럴 때마다 손님이 가고 나면 엄마의 잔소리가 가게를 울렸지요. 아이고, 그리 장사해서 뭐 남는다고 다 퍼줘요.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망하겠소. 아니요, 난 똑바로 줬구먼. 그거 한 주먹 더 준다고 설령 망하겠남. 저 양반은 다리도 시원치 않은디 맨날 조금씩 쌀 사러 오는 게 어디여. 그냥 모른 척하라고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께. 그러나 아버지의 그 약속은 지켜질 데가 없었고 엄마의 잔소리도 계속되었답니다. 풍년쌀 상회에는 그 이름만큼 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보리초, 수수, 콩깨, 옥수수 결명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누룩이라고 술 빚을 때 쓰는 것까지 곡식의 종류는 거의 다 있었답니다. 시골 5일장만 되면 머리에 곡식들을 이고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은 그것들을 사서 다시 소매로 사람들에게 파시곤 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젠 돛박 손님보다는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미리 사다 놓고 먹는 사람들이 늘자 배달이 많아졌고 아버지의 커다란 짐자전거는 우리 풍년쌀 상회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쌀가마니를 실은 아버지의 자전거가 읍내를 누비며 쌩쌩 달릴 때마다 풍년쌀 상회의 금고가 열렸다 닫혔다를 수십 번씩 반복했고 그렇게 아버지가 페달을 열심히 돌렸기에 저희 오남매를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 작은 시골 읍내에도 마트가 들어서고 큰 슈퍼마켓이 생기면서부터 풍년쌀 상회는 한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채소와 생필품을 사면서 쌀도 함께 사서 배달해주니까 사람들에게 재래시장의 쌀가게는 차츰 잊혀져 가기 시작했죠. 간혹 풍년쌀 상회의 쌀로 밥을 지어 먹어본 사람들과 몇몇 단골 식당만이 잊지 않고 쌀가게를 찾아주었지만 그걸로 생활하기는 어려웠답니다. 모두들 이젠 쌀 장사는 틀렸다고 할 때도 아버지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아질 거구먼 하시며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침을 빵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쌀 소비는 줄었고 거기에다 쌀 개방까지 하게 된다니 농민들 못지않게 아버지한테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루에 풍년쌀 상회를 찾는 사람이 5명도 되지 않자 엄마는 이제 그만 가게 문을 닫자. 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결코 문을 닫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5명밖에 오지 않는 쌀가게를 붙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엄마는 가게 옆에서 굴과 조개를 파는 좌판을 겸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마기를, 때로는 용달차로 화물 운송 일을 겸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명절날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1년 365일 항상 열어놓으셨지요. 그렇게 당신이 손수 만든 페인트 간판을 내리시기 싫으셨나 봅니다. 뉴스에서 쌀 개방할 때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쌀 배달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심지어 컴퓨터로 쌀을 주문한다고 할 때도 이젠 그만 가게 문 닫아야겠다. 하시면서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시면서 충북북도 작은 풍년쌀상회는 여전히 활짝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마 당신 살아생전에는 풍년쌀 상회에 간판을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